안녕하세요. 리눅스 운영체제의 천양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7장의 나머지 내용들을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제를 내드렸는데, USB,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요즘에 이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도 CD롬 넣는 게 없는 것도 많아서 CD롬에 대한 실습은 안 하셔도 되었고요. 하신 분들은 제가 다 검토해서 채점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7장의 내용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디스크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마운팅 하는 것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USB나 CD롬의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이제 파일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마운팅만 해서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의 디스크였다면 내가 물리적으로 하드디스크를 장착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공부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새 디스크를 장착을 하고, 원래는 PC에서는 디스크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꼽아주겠죠. 설치를 해주겠죠. 하지만 우리는 가상 VM이기 때문에, 버추얼 머신이기 때문에 가상으로 디스크를 장착하고, 그 다음에 파티션도 나눠보고, 파티션에 파일 시스템으로 이제 포맷을 시켜보고요. 그리고 마운팅을 해서 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요 단계 과정을 거쳐서 디스크 마운팅이라는 것을, 마운트라는 것을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그 USB나 CD롬처럼 추가하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이제 하드 디스크를 꼽아도 파티션 나눠주고,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생성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게 마운팅 작업을 해줘야 물리적으로 꼽았을 때도 똑같이 사용이 가능하세요. 우리는 새 디스크를 장착을 해볼 거고요. VM에. 그리고 파티션,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마운팅. 이 과정으로 한번 학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하는 과정들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제 가상 머신은 실제 머신을 가상으로 구성한 것인데,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DIE, 그 다음에 SATA, 그 다음에 SCSI라는 디스크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CD롬의 경우에는 IDE라는 하드 이제 디스크 장치 이렇게 연결돼서 마운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IDE 1에 기본적으로 CD롬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 얘가 1번이잖아요. 1번이기 때문에 1,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만약에 뭐 CD롬이 2개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거의 없긴 하지만 1 다시 1 다시 2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요. CD롬의 경우엔 거의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인 서버 개념의 디스크는 SCSI 요 이제 디스크에 연결이 되어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버 장치의 경우에는 주로 요 디스크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드디스크를 이제 하나만 연결해 놨잖아요. 그래서 0번에 0번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연결한다면 이쪽에 하나 더 1기가짜리 2기가짜리 3기가짜리 이런 식으로 이제 15개까지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PC에서도 어떤 식으로 나누나요? 어떤 식으로 지정이 되죠? 그러니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E 드라이브 이렇게 구분을 하시잖아요. 그러한 개념으로 나누는 것이 사실상 파티션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001번에 20기가짜리 하드디스크를 하나 이제 구성을 해놨는데, 얘를 10, 10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싶어. 10기가, 10기가 이렇게 나눠주는 것 자체를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새 디스크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파티션 나누기인데요. 만약에 20기가짜리를 하나만 사용을 하겠다, 파티션 나누지 않고 하나만 사용하겠다라고 해도 하나의 파티션으로 무조건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한번 디스크 마운팅까지, 디스크를 추가하는 과정까지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그 VM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테스트용으로 몇 개 이렇게 설치를 해놨었는데, 첫 번째 요 컴퓨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Edit Virtual Machine Settings 링크로 들어갑니다.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그 컴퓨터에 물리적으로 디스크를 설치할 때는 컴퓨터 전원을 끄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이렇게 꼽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가상머신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인 창에서 링크 클릭해줍니다. 세팅 링크를 클릭을 해줍니다. 해주시면 이제 하드디스크 SCSI 우리 20기가짜리 하나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얘네들을 볼 수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뭐 애드 할 수 있네요. 애드 눌러주시고 하드디스크 선택하신 후에 넥스트 클릭합니다.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로 그대로 유지하시고 첫 번째 거 뉴 버추얼 디스크를 생성을 해주겠다.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지금은 뭐 크게 기가를 이 디스크를 사용할 건 아니기 때문에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싱글 파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에서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SCSI 요 파일이다 라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인지를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64비트의 어쩌고다 뒤쪽에 0-SCSI 그 다음에 다시 1번으로 지정을 해줄게요. 피니시 눌러주십시오. 뭐 SCSI를 그냥 입력을 해놓은 것 뿐이고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피니시 눌러주십시오. 여기까지 이제 1기가짜리 하나의 뉴 하드디스크가 설치되어 있는 것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첫 번째 했던 새 디스크 장착에 대한 건 이제 끝난 거고요. 이제 디스크에 파티션을 나눠주고 나눠주는 그 작업들을 바로 뒤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제 요거 SCSI 0-1번에 이렇게 하나씩 추가를 한 것이고요. 지금 하나 더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까요? 뒤에서는 나머지 두 개는 뭐 혼자 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서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애드 눌러주시고 이번에도 하드디스크에 넥스트 다음에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1기가짜리로 싱글 파일로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에도 다시 SCSI 다시 1번으로 그대로 피니시 있다고 나오니까 다시 2번으로 피니시 눌러주겠습니다. 하나 더 생성이 되었고요. 어드밴스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요 보이십니까? 이렇게 아까 우리 만들어 놓은 거 01번, 02번, 00번 원래 있었던 20기가짜리고요. 1번과 2번의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것 볼 수 있겠습니다. 총 15개까지 추가할 수 있다. 추가 다 되면 이제 0-1번이 아니라 1-0번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하드디스크를 추가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개까지 해볼까요? 하나 더 해볼까요? 뒤에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넥스트 1기가 싱글 파일로 다음 눌러주시고 다시 SCSI 이번에는 다시 3번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피니시 눌러서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새로운 게 3개가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20기가짜리 하나 확인하시고 OK 눌러줍니다. 이렇게 되셨으면
다시 플레이 버추얼 머신 눌러주셔서 하드디스크 위쪽 상단에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첫 번째 게 20기가짜리고 1기가짜리 3개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죠. 네, 이렇게 잘 보이시면은 디스크 추가가 정상적으로 잘 추가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파티션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우리 아까 설명드릴 때 이제 파티션을 디스크는 장착하신 거고 디스크 파티션 나누는 그 작업들을 좀 같이 실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파티션 나누는 방법. 그래서 디스크 장치 이름과 파티션의 표기, 우리가 알고 있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누는 그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전체를 하나의 파티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나의 파티션을 뭐 따로따로 이렇게 500, 500으로 안 나눈다고 해도 무조건 파티션은 나눠주셔야 돼요. 하나의 파티션으로. 그리고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IDE 컨트롤러에 연결된 디스크는 이제 div/hd로 시작하는 것이 하드디스크가 첫 번째 하드디스크가 이제 IDE 컨트롤러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SCSI나 SATA 컨트롤러에는 이제 SD로 시작하는 이름, 그러니까 SDA, SDB, SDC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크가 그 파티션이 구분이 될 때마다 A, B, C, D 순서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SD와 SCSI 등 구분 없이 이제 요걸로 이제 다 시작을 한다. A, B, C, D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 SDA, SDB, SDC 이런 식으로 시작이 이름이 이어지고요. 뭐 아래쪽에 나와 있긴 하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디스크에 A, B, C, D만 바뀌죠. 그리고 하나의 디스크를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구분할 때 하나의 디스크를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구분할 때는 뒤에 SDA, 그다음 SDA1 하나의 그 디스크 안에서 쪼개지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A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얘가 이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0번부터가 첫 번째 파티션, 그 다음에 1번이 두 번째 파티션, 2번이 뭐 세 번째 파티션이겠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장치명에 숫자가 붙지 않으면 디스크 장치 전체 요거랑 똑같은 거다. 숫자가 붙을 경우에는 파티션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의해서 반복해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디스크 전체를 하나의 파티션으로 사용할 때도 파티션 작업은 반드시 해야 한다 라는 내용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심플하게 보면은 독립된 영역을 이제 구분해 주는 것, 요것이 파티션이에요. 다시 로그인을 해볼까요?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파티션을 한번 구분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fdisk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파티션을 나누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로그인이 더디네요. 이제 PT의 터미널을 먼저 실행을 해서 열어두시고 fdisk라는 명령을 사용을 합니다. 디스크를 파티션으로 나누는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하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옵션들이 되겠죠. 딱 사용하는 옵션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 없이, 그리고 얘네들은 파티션 나눌 때는 하드디스크 자체에 대한 어떤 설정이 바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앞쪽에 달러기호의 일반 사용자 모드에서는 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su- 하셔가지고 로그인 해주시면은 이제 관리자 모드로 샵 기호가 보이는 형태의 관리자 모드로 로그인을 계정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SU 한 칸 띄시고 마이너스, 그리고 패스워드 저는 1, 2, 3, 4로 했었거든요. 뭐 루트로 하신 분은 루트로 해주시고요. F디스크 마이너스 L 입력해서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아까 디스크를 이제 3개 더, 얘는 전체, 그 다음에 SDA1, SDA2, SDA3. 왜냐면 하나의 디스크 안에서 여러 개의 디스크를 이렇게, 지금은 구분이 조금 되어 있긴 하네요. 이렇게, 저는 3개까지인데 교재에서는 2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하드디스크 SDB 하나 있고, 그 다음에 SDC 하나 있고, 1기가짜리, 1기가짜리. 저는 D까지 추가했기 때문에 1기가짜리 디스크가 이렇게 3개가 붙어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을 먼저 해보았고요. 이제 잘 나뉘어져 있는 걸 확인을 하셨다면, 저는 F디스크 DEV SDB, 그러니까 1기가짜리 SDB. 요것을 이제 파티션을 해볼 거예요. 1기가짜리. 엔터 눌러주시면은, 코맨드에 파티션 생성하겠느냐, U 눌러주시고, 엔터. 매뉴얼 보시려면 M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폴트 그대로 둘게요. 셀렉트. 그리고 첫 번째 파티션이기 때문에 1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시고요. 이제 1기가짜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500으로 지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가 2040인데 그 기가가 1기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플러스 500MB 500메가 이렇게 적어주시고 엔터 눌러줄게요. 여기에서는 뭐 그냥 500으로 적어도 될 것 같은데 500 엔터. 이게 범위가 나와 있지 않다 라고 나오는데 그냥 그러면은 2048로 하겠습니다. 뭐가 앞에서 나뉘어졌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 정도 2048부터 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엔터 눌러주고요. 라스트 섹션이라는 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얘의 경우에는 그냥 뭐 사이즈 오브 뭐 몇 개의 그런 것들을 이제 표시할 것이냐 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섹터 라스트 섹터는 뭘로 해볼까요? 20 디폴트 그냥 둘까요? 디폴트 이걸로 지정해볼까요? 로 주시고 그냥 엔터 눌렀습니다. 아니면 P로 주셔도 되시고요. 이번에도 P 입력하고 엔터. 파티션 지금은 잠시만요. 소문자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보게 되면 1GB인데 이렇게 한 섹터당 지정할 수 있다라고 언급되어 있고 그래도 그냥 해보겠습니다. N 입력하고 또 엔터 T 쓰시고 엔터 두 번째 입력하시고 엔터 두 번째 파티션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1부터 파티션 디폴트는 2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얘도 2048로 지정하고 저는 엔터 누르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엔터 눌러서 지정을 해보았고요. 파티션이 새로운 게 2개가 생겼다 라고 나오네요. 교재에서의 그런 사이즈는 아니지만 여기까지 잘 되셨으면 W 눌러주시고요. 엔터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테이블에 이렇게 파티션이 어쩌고 되었다 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진 거 볼 수 있습니다. F 디스크 -L 입력해서 확인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기가짜리 그 다음에 파티션까지는 이렇게 확인이 안 되긴 하는데
요 파티션이 지정되어 있는 STD, 요것이 이제 파티션으로 나뉘었다 정도는 우선 확인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섹터가 뭐 512 바이트다. 그 다음에 뭐 요것도 바이트의 이 크기 자체로 설정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359페이지의 내용을 직접 따라서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혼자 해보기 실습 이거는 완료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같은 내용들이니까 생략을 하고 파일 시스템 이제 이게 끝난 거예요. 파티션까지 나눠줬으면은 얘를 파티션으로 나눈 이런 섹션들을 파일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뭐 파일 복사라든지 그 안에서 디렉터리나 파일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 디스크를 한번 디스크 추가까지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VM으로 가주시고요. 여기에다 캣에 etc 아래 mk 2에 알파벳 2에 efs .conf 엔터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디렉터리나 이런 것들이 없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안 되네요. 별도의 파일에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게 뭐가 EPC인데 이거 좀 잘못되어 있네. EPC 아래 mke fs.conf 이제는 제대로 되었고요. 엔터 눌러주시면은 이제 해당하는 어떤 기본적으로 설정한 파일 시스템의 종류의 기본 설정 값들이 이렇게 정의가 다 되어 있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제 MK 명령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바로 파일 시스템을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리어 해주시고 nkfs 파일 시스템 make 파일 시스템이겠죠. dv 그다음 sdb 1 아까 파티션 나눈 거 첫 번째 거 엔터 눌러주시면 지금과 같이 쭉 확인이 됩니다. 네, 파일 시스템 요것으로 이제 파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잠깐만요. 디맛 파일 시스템의 SDB 요게 지금 DEV에 만들어져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중간에 제가 혼자 해보기를 안 했어요. 혼자 해보기를 안 했더니 지금처럼 안 나타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세팅이 조금 달라지면 혼란스러워 하시니까 그러면 A, B, C 한 D로 다시 그 D번 디스크 있죠? 예, 요걸로 파티션 한번 다시 나눠보고 SDB로 파일 시스템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F 디스크 그 다음에 DEV SDD로 엔터 눌러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파일 파티션 한번 나누는 것부터 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N 그 다음에 디폴트 P로 그리고 첫 번째 파티션 1 입력하고 엔터. 여기에 2048인데 우선 여기에서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플러스 500메가로 지정을 해서 엔터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어찌됐건 파티션 500메가짜리 파티션 하나 만들어졌고요. 다시 P에 N 입력하고 그리고 다시 P
컨트롤 들어주시고요. 두 번째 파티션이니까 2 입력하십니다. 여기서도 엔터. 라스트 섹터에 대한 사이즈만 이번에도 500메가로 지정을 해보고 엔터 누르겠습니다. 여기서도 P 쓰시고요. P 쓰시고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W 입력해 주시면 이제 디스크 파티션이 제대로 작업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C 디스크로 한번 더 해보세요. 그래서 F 디스크 -L, F 디스크 -L 입력해서 이렇게 SDD1, SDD2 그리고 사이즈가 500, 500으로 이렇게 파티션이 잘 구분되어 있는지 이것만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바로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는 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파일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이제 추가한 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캣에, 아까는 여기에서 안 보여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etc 아래 mke 숫자 2fs.conf 요 안에서 기본적인 설정들을 이제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확인이 가능했었습니다. 디렉터리 mk로 시작하는 것도 볼 수 있었는데 다이렉트로 mkfs 그 다음에 dv 우리는 sdd1 입력해서 파티션으로 나뉘어져 있는 첫 번째 섹션 있죠? 이거를 파티션으로 나눈 것을 파일 시스템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ext 두 번째 버전으로 지금은 지정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세 번째 ext 세 번째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네요. 두 번째 섹션으로. 그래서 mk fs ext 세 번째 버전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섹션의 이름은 두 번째 섹션으로 엔터 눌러주시면은 세 번째 ext 버전으로 파일 시스템이 또 생성이 되었습니다. 뭐 만드는 건 크게 어렵지 않고 지금과 같이 이제 명령어만 mk 어쩌고 버전 뒤에 써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으로 만들 그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있는 섹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되셨으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해줘야 된다? 포맷까지 끝난 거고요. 마운팅을 연결을 해줘야만 내가 장착한 하드디스크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티션 나누는 것까지 이렇게 쭉 보여드렸고요. 셋이 좀 길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해줘야 된다? 마운팅이라는 걸 해주셔야 됩니다. 마운팅을 할 때는 지난주에 우리 그 디스크 USB 마운팅 할 때도 보여드렸지만 파일 디스크가 있고 파일 디스크가 있어요. 파일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마운트 포인터라는 게 있어서 얘와 얘를 연결해주는 어떤 디렉토리가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mkdir로 이 마운트 포인터를 뭐 여기에 이렇게 구분돼서 뭐 홈에 어쩌고 호스트에 이렇게 하는 얘가 이제 A라는 이름의 파일 시스템입니다. B라는 파일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도 뭐 이런 식으로 파일들이 구분이 되어 있겠죠. 파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A와 B를 마운트 하고 싶어요. 그러면 포인트라는 게 필요하다. 얘랑 연결을 해줘야지 라고 해서 마운트 포인터를 연결해 주셔야만 디스크 마운트라는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재에서는 mkdir로 mmt HDD1 그 다음에 HDD2, HDD3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포인터로 이렇게 사용을 할 건가 봐요. 만들어서. 그리고 SDB
1이 아니라 저는 D1, SDD1이라는 것과 방금 위에서 만들어 놓은 mkdir로 만들어 놓은 HDD1이라는 디렉터리를 이렇게 마운트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아래쪽에도 다 똑같은 그런 형태로 마운트 시키는 과정이세요. 보여드립니다. 먼저 mkdir 이용해서 mnt의 mnt HDD1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었는데 mnt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만들 수가 없대요. 파일 디스크에. 그래서 뭐 mkdir 뭐 있을까요? 그리고 HDD1이 앞쪽에 제가 실습한 지금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앞에서 제가 사용한 이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잠깐 저는 임의대로 만들어 놓고 다시 돌아올게요. 보면은 뭐 다 아시는 거 그냥 이렇게 임의대로 만들었어요. 여기 mnt에 그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mkdir 그다음에 mnt HDDE 엔터.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었는데 3까지 만들었네요. 교재에서는 이렇게 해서 디렉터리를 이미지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운트라는 걸 해줘야 된다. 마운트란 것을 해서 마운트 포인터와 연결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된다. 마운트 dv 그 다음에 sd-d1 이것과 앞에서 만들어 놓은 mnt HDD1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마운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옵션을 사용했네요. 옵션을 사용했는데 두 번째 파일 시스템은 두 번째 HDD2와 마운트 하는데 -T 옵션을 사용했는데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운트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만 해볼게요. 마운트 엔터 눌러주시면 어디 있나요? SDD1 그 다음에 요거는 타입이 뭐다? 두 번째 파일 시스템의 종류로 연결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N 되었다 라고 마지막 줄에 들어가 있는 것 보시면 되세요. 뭐 뒤쪽에는 파일 시스템을 뭐 활용하는 거니까 HDD1 그 다음에 이 HDD1이라는 여기에다가 뭐 파일을 한번 확인을 해본 그 하나를 추가를 해본다든지 mkdir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언마운트 하는 것도 아셔야 되니까 언마운트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말 그대로 마운트를 해제하겠다. 언마운트 mnt /mnt겠죠? /mnt에 HDD1 이것을 언마운트 해주겠다. 엔터 눌러주시면 마운트가 또 해제됐어요. ls mnt HDD1 엔터 눌러주시면 리스트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운트가 해제됐기 때문이죠. 뒤에 있는 368페이지는 마운트 지정하고 또 언마운트 설정해서 끊어놓고 하는 과정들이 나와 있고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다 실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과정. 다시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장착하고 파티션 나누고 파일 시스템 생성하고 그다음 마운트하는 이렇게 해야만 디스크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중간에 좀 한 번씩 리뷰를 다시 한번 해드려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잠깐 끊었다가 뒤쪽의 내용들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